2023년 하반기에 폭락한다 집값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격 간극이 커지고 있는 관망세는 하락이 아닙니다. 아직까진 추세의 방향은 상승에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매매 시장에 있어서는 거래가 급감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급매물이 소화가 되어 약보합 정세를 유지 중에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전세 시장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매가 대비 전세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예전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전국의 시군구를 조사해 봤더니 약 133군데 이상이나 60%를 넘긴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전세가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이미 제가 오래전 부동산 강의 영상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나중에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집값이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깊은 상승만이 있지 못한다라고 했죠. 자,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잠시 가격이 어느 정도의 정점에 도달하면, 그 정점은 전고점 대비 85에서 90%까지 도달하면 가격이 1차 저항선에 눌려서 정체될 거다, 거래는 급감해질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가격 간극이 커져서 관망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자, 그러고 지금 관망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또다시 하락할까, 아니면 다시 계속 정체될까, 또다시 상승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미 제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 오래전 강의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설명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관망세 이후에 앞으로 시장의 전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흐름 파악을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귀해보는 시간을 또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전개될 거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에 앞서 기사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투자 다시 살아나나, 아파트 전세가율 60% 넘긴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 60%를 넘긴 지역들이 약 133군데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가격이 하반기부터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세가는 오르면서 가격 격차가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자,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 전세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아파트 전세가율은 58.85%로 집계가 되었고, 전세가율은 지난해 1월 59.91%를 기록한 뒤 8월에는 57.99%까지 하락했고, 하지만 이후 4개월 연속 오르면서 60%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도별로 보게 되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은 50.46%로 다시 50%를 넘기셨고, 인천과 경기도는 60%를 넘긴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전세가율 60% 넘긴 것은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조사 대상 전국 187개 시군구 중에 약 71% 정도의 지역들이 약 전세가율 60%를 넘긴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4.3%의 집계가 나온 경북 포항시 북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지방에서는 강원도, 경남, 경북, 대전, 울산 등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전세가율 60%를 넘겼습니다. 서울에서는 약 2억 3,100만 원의 갭 차이를 보인 중랑구만이 유일하게 60%의 전세가율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 여주, 안성, 동두천, 파주 등 26개 시군구가 전세가율 60%를 넘긴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들이 60%를 넘긴 수치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가율이 앞으로 높아지게 된다면 시장의 전개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다시 예전 부동산 강의 영상을 토대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2023년 5월에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부동산 상승 시작되었다, 무주택 고점 매수한다, 이렇게 부동산 전망에 대한
강의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해 드렸던 대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제가 강의 영상 말씀해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지역 일대에서는 대부분 이런 현상으로 지금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외곽,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는 시차를 두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고 호가가 높아지게 되면 무주택 수요층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자, 이러면 가격이 또 정체되는 관망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망세가 지속되다가 매매와 전세가 어떻게 되죠? 매매는 가격이 눌려 있는 거고 전세는 지속적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선 전세 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전세 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 수도권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결국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 무주택 수요가 뒤늦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1주택 갈아타기, 여기에 투자 수요가 나와서 집값을 끌어올리고요. 또 뒤늦게 누가 나옵니까? 무주택 수요가 나와서 고점 잡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6월 달에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자, 거래가 없어도 집값은 상승될 거다, 이렇게 부동산 전망한 강의 영상을 또 제작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선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는지 관망세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으니 다시 한번 복귀해 가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이 상승 반등한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격 간극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관망을 할 수밖에 없죠. 관망.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봐왔던 이 최소 금액, 하락된 이 금액 매물을 봤는데 갑자기 금액이 반등한 겁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가 나지 않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다시 임대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관망세에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임대차 시장으로 무주택 수요가 다시 유입되다 보니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매매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회복되면서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시장에 접근할까요? 투자 수요가 다시 접근한다. 따라서 투자 수요가 다시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한다. 자, 이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저점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집값 하락이 있어서 상급지 아파트로 투자하길 원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저점 매수가 가능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아무리 저점 매수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본인의 자본금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투자를 못하게 되면 투자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적기가 찾아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기이죠. 이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투자자는 매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투자 금액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값이 반등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내가 원하는 상급지역 일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 분들이. 따라서 상승 반등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들어가서 한두 명의 투자자가 들어가서 그 반등된 금액을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심리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단 한두 건의 투자자의 매수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죠. 이분들도 시장에 참여하는 시기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쯤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모든 통계가 상승으로 다 바뀌고 모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심리적 변화가 생긴 그 시기일 때 이분들은 시장에 나와서 추격 매수할 거다. 추격 매수. 전세 가격도 높아졌고 매매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엔 전세보다 매매로 돌아서는 이런 수요층들이 더 늘어나면서 추격 매수가 되고 이 한두 건의 추격 매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따라서 이 모든 영향들은 심리적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거래량이 증가돼야지만 집값이 상승되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밑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두 건의 거래를 어떻게 해요? 추세적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집값 바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기준점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점 밑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거기서 상승하고 반등하면 투자 수요가 한두 건의 거래로 어떻게 돼요? 또 누군가의 반등된 금액의 거래가 돼서 가격이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뒤늦게 무주택자가 추격 매수해서 한두 건의 거래만 나와도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이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으로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이 현재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2023년 상반기 때 말씀해드린 강의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자, 관망세 이후에 전세 가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외지인들의 또 투자 수요층들이 또 시장에 투입되어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또 무주택 수요층들이 또 시장에 나와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계속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말씀해드린 바 2월부터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무주택 수요층들이 또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추후에 또다시 투자 수요와 또 무주택 수요층들의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거래가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차 하락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2차 하락 올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23년 하반기에 폭락한다 집값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집값 폭락할 거다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합장세입니다. 약보합장세입니다. 급매물만 소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도인들은 매도 호가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고 매수인들은 매도 호가가 낮아지길 원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가격 간극이 커지고 있는 관망세는 하락이 아닙니다. 매물이 적체된다라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매도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추세의 방향은 꺾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진 추세의 방향은 상승에 있다.